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MBC 강원 영동이 올가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사반장은 강원 영동 지역의 각종 이슈에 대해서 궁금한 점, 답답한 점을 속 시원히 파헤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시사반장에서는 강원 영동 지역에 몰아닥친 신축 아파트 분양 열풍과 분양 가격 문제 등을 짚어봅니다.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것 같아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가격만 올려놓은 건지도 모르겠고. 아파트 청약도 있고 이래서 했는데 요즘에 아파트 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지금 변화가 너무 심하고 전에 비하면은 지금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강릉은 주변 입지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너무 많이 오른 편이에요 지금. 많이 올라서 저희 시민들은 부담스럽지요. 많이 올랐지요. 저희도 팔고 나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후회스럽더라고요. 강릉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최근 강릉 7공원 민간 아파트 청약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로또가 따로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 이야기가 아닌 21만 작은 도시 강릉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약 광풍을 취재합니다. 청약 당첨 발표가 있었던 다음 날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금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고가고 과연 앞으로 괜찮을까? 뭐 앞으로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리도 있고 이러니까 부담스럽긴 해요. 어쨌든 대출을 끼고 가니까 많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처럼 당첨이 되고 조금 뭐 부담이 덜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굉장히 좀 낙심하겠죠. 특히 강릉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경쟁이 몰렸는데요. 이제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죠. 그걸 로또라고 봐야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초반에 프리미엄이 1억 정도 형성되고 이제 지나면은 입주할 때 되면은 최대 6억까지 84A 기준으로 해서 6억까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피가 한 2억 정도까지는 형성되는 거죠. 그래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84A 그 정도 가격이 4억 5천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하나도 이제 그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 증축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옵션이 전혀 없이. 옵션까지 다 하면 4억 5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사실 없는 사람들은 정말 집 사기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아파트 평당값을 낮췄다고 하는데 그 낮춘 가격도 지금 현재 강릉에서 그렇게 낮춘 가격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서민 입장에서 들어가서 옵션에 따른 그 비용이 그 말 그대로 뭐 웬만한 직장 연봉 때 옵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거기에 합리적인 게 맞는 건지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미 이제 정부에서 그 정책적인 부분이 발표가 나기 전에 농협이라든가 우리은행 그리고 뭐 옛날 SC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그 담보대출 부분을 제한을 뒀고요.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이미 3분기 대출 취급 부분이 이미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원래 그 12월 달이라든가 연말이 되면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재무구조 비율 개선 부분 때문에 원래도 이제 대출을 많이 규제를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정부 시책이라든가 가계대출 억제 부분에 대해서 편승하는 그런 이제 영향으로 해갖고 미리 이제 은행권에서 좀 선수를 미리 이제 그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뭐 아파트가 물론 구성이 되면은 총 몇 세대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강릉시민이 다 저는 이제 입주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굳이 아파트를 꼭 가야 된다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세대원이 아마 모자랄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타지에서 유입되는 이 인원들이 분명히 충당을 할 건데 그거를 투기로 이용하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점이 있고. 이 신축 아파트 분양 열풍, 이 문제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김한근 강릉시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 최승춘 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릉 신규 아파트 청약 열풍 정말 대단합니다. 그 원인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강릉도 대한민국의 일부이다 보니까 현재 미친 집값이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그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작년과 올해 들어와서 강릉에서 보인 이러한 집값의 상승세 같은 경우는 놀라울 정도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체 부동산 그 가격 상승이 한 17% 되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부분들인데 지금 동해안 일대가 20%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 강릉은 특히 삼척이 27%, 강릉이 26%를 나타나듯이 고분양, 고아파트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가장 강화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이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현재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비롯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그 수익을 노리는 이러한 투기 세력들이 전국적에서 강원도에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강릉에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원주하고 춘천 그리고 속초하고 양양 일대에도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 춘천, 강릉, 원주 같은 경우도 구축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20,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이 프리미엄 아파트, 특히 고밸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속에서 이런 가수요와 실수요가 엉키게 되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적 상황, 입지와 종합적 맞물리면서 폭발적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무슨 특별한 원인, 다른 원인을 또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회장님? 네, 그간 뭐 강릉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 교동 택지의 그 편리한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7공원의 그 입지, 그다음에 고급 브랜드의 유명세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또 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 기대 심리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청약의 열기가 올라오고 이게 뜨거웠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 청약 열풍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른 게 바로 분양 가격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청약 열풍이 몰아친 해당 아파트는 사업 초기에 3.3제곱미터당 1,06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가격이 되게 올라갔어요. 1,204만 원까지 올라간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그 분양 가격의 차이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기존 그 신축되어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같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LH 선수촌 발다지 같은 경우에 지금 1,400만 원 후반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그다음에 유승 한내들 같은 경우는 1,500만 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 유명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서 1,400만 원대라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이제 우리 중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확장비도 내가 내야 되고 그다음에 옵션 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이자도 후불제로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센 가격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많이 급속하는 그 건축 자재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그 250억이 들어간다는 그 미술관 건립에서 이렇게 아마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양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된 거죠? 솔직하게 이번에 분양한 가격보다도 100만 원 정도가 더 높은 금액. 그래서 시중에는 아마 우리 회장님은 아마 많이 얘기를 1,300 이상으로 분양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라는 이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시공업자에게 이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라고 밀고 당기기를 소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전문 연구기관 자치행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가격이 객관적인 기관에 맞는지를 의뢰를 하고 거기서 금액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도시보증공사가 이것도 과하다 그러니까 시행업자 입장에서는 이거에 더 끌게 되면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옵션 일부들을 제가 알기로는 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시보증공사가 요구하는 그 지금 현재 1,204만 원 이 금액을 이제 받아들인 수용한 거죠, 최종적으로. 관련지어서 저는 이번에 이제 7공원에 있어서의 아파트 분양안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고 한다면 그 도시공원 일몰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발효가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강원도 내에서 한 160여 곳에 달하는 이 공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거든요. 재정만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이 기금들을 충당을 하면서 일부 매입을 했지만 400억 정도가 지금 강원도에서도 기지출된 걸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땅은 누구 땅이었습니까? 시민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사유지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에 있어서의 땅들, 시민의 공원들을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안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의 고민도 눅눅하지 않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 일대 부지를 그러면 어떤 재원을 가지고 지금처럼 어려운 지자체 상황에서 이걸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제출하는 게 이 민간 특례 방식에 입각한 30%는 민간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졌던 걸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 이 분양했던 일반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이 수익형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강릉시에서 이번에 공익을 위해서 추구했던 이 아파트가 왜 불에다 기름을 얻는 이런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설계하는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아파트가 민간 특례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자는 거대한 수익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기본이 가장 작은 평수가 33평이고 이게 1,000세대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300세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큰 중대형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33평 같은 경우는 서민명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좀 큰 평수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땅은 시유지 땅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공공임대랄지 아니면 서민형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정 정도의 자산계층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가 애초부터 설계를 됐다. 결국 그 어마어마한 땅에 공원, 시민공원을 70%를 조성을 하는데 이거 눕게 될 것이냐. 결국 그 아파트에 사는 여기 1,300세대의 그분들에 있어서 앞마당이 되는 것들이지 정말로 이게 강릉 시민들이 모두의 땅으로서 다시 품에 안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대해서 이 민간 분양이 특례로서 실시했던 이 강릉시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민들의 텍스 배드였는데 정말로 이 사업이 잘 설계되고 또한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릉 전체 19개 도시공원 일몰 중에서 저희들이 13개를 다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를 지금 2개를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작은 면적은 풀었습니다. 전체가 다 개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 6월 1일이 6월 30일이 지나면 거기는 다 개인 별장 자리거나 난개발이 되거나 우후죽순으로 그냥 초토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입한 금액이 소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2천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가장 비중을 많은 예산을 차지한 곳이 7공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입지 여건이 워낙 좋아서 택지와 가까워서 토지가가 높습니다. 시 부담을 그것까지 하면 사실은 3천억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공원의 경우에는요. 순수하게 거기에는 공원들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워낙 경사가 높아서요. 삿갓처럼 된 봉우리니까요. 거기는 터널을 뚫기 위한 비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릉역에서 올림픽 터널을 뚫기 위해서 모든 돈이 터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원은 오랜 시간을 만들 수 있지만 최초의 시설물들 또는 터널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예, 네네. 이 문제는 원래 우리가 지금 분양가 책정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네네. 도시공원 일몰제, 그다음에 뭐 민간 특례 사업 문제로 지금 주제가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네네.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네. 지금 분양가 책정 과정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요.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공원 일몰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공공 목적이 강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내곡동에 분양한 네네. 아파트는 일반 분양이죠. 일반이죠. 네네. 근데 공공 목적이 강한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네네. 일반 분양보다 네.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네네. 하는 네네. 생각은 이게 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오히려 공공 목적이 강화돼야 될 아파트의 네.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가 네네. 뭐냐라는 네.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서민형 임대주택을 할 때는 당연히 분양가가 써야 되고 네. 지금 같은 것은 법에 의해서 토지공원 일몰제 국가의 예산이 없으니 그래서 법에 의해서 20%는 수용을 하되 30%는 아파트 개발업자가 짓고 나머지 70%라도 지키자라는 목적의 공공 목적입니다. 아, 목적이 서민 아파트를 공급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시민 전체의 70%를 지키고 30%는 그럼 어차피 난개발이 될 거니까 네. 개인 땅이니까 예, 그거를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목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다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주택 공급의 다른 목적이 아닌 공공 거죠. 목적이 주택 공급이 네, 아니다. 아니죠. 예, 네, 이렇게 도시공원 말씀을 일몰제는. 해주셨어요. 근데 네네. 아까 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네네. 이 대목하고 연결이 될 것 네네. 같아요. 뭐냐면요, 공원 지역 자체가 네네. 공공의 이익이 돼야 되는 건 네네. 맞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네네.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공원으로 네. 활용이 된다면 원래 그러면 그 공공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는 그래서는 문제가 절대 안 생길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데 보시면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데 네네. 시행사 입장에서 아까 지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네네. 있어요. 네. 이 도시공원 일몰제의 목적은 난개발이 될 뻔한 공원을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그 분양가를 통해서 시민 전체에게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 전체에게 주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시민 전체가 누려야 되는 공간이고 그것은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가 이야기 네네. 나눠야 될 주제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 네. 여기서 일단락을 네네. 짓고요. 또 이 문제가 나오면 그때 네네. 보완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역의 아파트 신규 분양 말고 또 다른 공원 지역의 아파트 분양 이게 발표가 됐죠. 네네네. 그리고 또 이미 분양가도 책정된 걸로 그렇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책정은 안 됐고요. 안 됐습니까? 네네. 예. 그냥 지금 절차 단계를 받고 시와 시공사가 지금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가지고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자치행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 단계고요. 지난번 과정하고 똑같은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또 거죠. 거치는 겁니까? 네네. 이번에는 그게 법에서 그런 절차를 그렇습니다. 거치라고 네네.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네. 이거는 도시공원 일몰제 법에 의해서고요. 네. 그래서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이 공원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4차선 터널을 뚫기 위해서. 그러면 질문을 직설적으로 하나만 시작해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시민들이 제일 많이 네네. 궁금해할 내용인데요. 네네. 자, 이번에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 가격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높아집니까? 비슷합니까? 낮아집니까? 많이 낮아지죠. 예, 왜냐하면 근데- 이미 시하고 협의한 가격이 그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분양가 문제를 시민분들께서 걱정하는 거 말고도 네. 또 다른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해주셨어요. 이른바 유상 옵션이 너무 많다. 또 중도금 이자까지 합쳐보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부분은 이미 시장님 답변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초가 지금 롯데 똑같은 명칭이죠. 롯데캐슬이 보니까 지금 1,320만 원. 그다음에 원주 더샵이 1,150만 원 가까이 되고, 춘천 파밀리 리버파크, 그다음에 리버파크가 1,250만 원. 이제 강릉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평당 한 1,203, 지금 한데 옵션을 포함한다 그러면 약 한 1,249만 원 정도, 50만 원 이런 정도가 되네요. 전체적으로. 그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를 지금 하고, 오히려 속초는 지금 1,320만 원이죠. 네, 올해 다 분양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지금 사실은 분양가 전체가. 특히 속초가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춘천, 원주, 다른 강릉은 지역에 비해서 보면 네. 우리 지금 강릉 지역에서의 이 분양 가격이 네. 옵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비싸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전히 이제 통계상으로는 사실은 우리 강릉 지역은 그동안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시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다른 패널분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가장 적은 평수인 33평 같은 경우에도 4억 5천이 분양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속초 그리고 원주 춘천에다 본다고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1년 후에 프리미엄 P값이 한 적어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이상을 가져가는 것들은 아마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교동 7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가장 작은 평수가 한 7억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상식적인, 이게 지금 강릉에 현재 20만밖에 되지 않아요. 20만 인구인데 여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과 경제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적절한 가격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그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있어서의 구축에 대한 문제들, 또 최근에 공급에 있어서의 부족들 현상이기 때문에 어쩌겠다 한다면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계산하고 강원도적 상황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고평가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최 지회장님은 어떤? 아니고요. 예. 자, 이 집값이 지금 우리 논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청약 발표가 나자마자 이른바 떴다방이 강릉에 몰려왔고요. 강릉시에서도 단속에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또 그리고 규제 방안, 이거 강릉시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VCR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을 사들이고 프리미엄을 얹어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불법 중개 행위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강릉시 지적과 직원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분양 현장에서 불법 중개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단 접근을 해서 이제 주로 알려진 수법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는 앞에 팔아라.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파는 게 더 이익이다. 그러니 팔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떴다방인지는 모르겠으나 낯선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터뷰를 시도해봤는데요. 아이고 대구서 오셨다고요? 네. 그냥 저희는 중개 그게 하러 온 게 아니고 저희가 사무실을 이쪽으로 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 이렇게 나오는 경험 정도까지만 이렇게. 그래서 저들은 그 시에서 이제 답의하기가 명함이고 뭐 일체 없어. 그래서 저들이 못하는 데서 하시면은 우리 회원님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비우러 간 거예요. 어떤 분들인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게 저기 자이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이제 비교가 될 겁니다. 비교가 돼가지고 뭐 일시적으로나 이제 사람들의 이제 선호도 순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건데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거래가 시작되죠. 그럼 실거래가가 올라올 거예요. 이게 정확한 그건 아닌데 예상은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네, 프리미엄이 한 5천에서 제일 싼 겁니다. 제일 싼 거. 근데 이게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5천에서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5천에서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84는 그렇고 큰 평수는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성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더 비싸기 때문에. 네. 이들은 캠핑카까지 타고 와서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단속 중인 와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전화 문의가 쇄도합니다. 분양권이 지금은 분양권이 아니고요. 입주 예정권이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만 난 당첨권이에요. 이거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 예정권이라도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문의는 이날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성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방법을 쓰면은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인근 지역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유승이 이제 대장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롯데가 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신축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입주를 하고 2년 보유해도 내가 손해보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다들 이제 예측을 하시는 거죠. 내가 산 거보다 올라야 되는데 그 오른 가격이 주위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보다는 신축이니까 더 높게 팔아야 된다. 그게 제값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새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비싸야 하고 기존 아파트도 새 아파트 가격을 덩달아 따라가고 악순환입니다. 열심히가 아니니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주의로 요즘에 많이 또 이렇게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자산 안 하고 있으면 저만 바보가 되는 게 맞아요. 분위기상. 한편 또 다른 강릉의 민간공원인 교동 2공원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어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요쪽에서 안 되신 분들 다 가지 않을까요? 떨어진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80~90%가 다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공략하는 게 지금 하늘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라도 지금 해서 이제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이제 전에 있던 집들은 다 오래됐으니까 새 집을 갈아타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 집이 생길수록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몰릴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네, VCR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게 그 떴다방 문제, 또 그리고 이 다운 계약서의 문제, 그리고 또 뭐 분양권 당첨 직후부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런 거래 일부에 공인중개업체가 관련이 돼 있다라는 불편한 이야기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업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회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회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들은 우리 이제 담당 부서가 이제 지적과입니다. 사전에 한번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도 하고 그런 시에서 공문도 이제 하나를 받아서 전 회원들한테 통지도 다 했습니다. 모든 거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안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분양하면서 이제 떴다방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와 같이 우리 지적과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나갔는데 의지에서도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뭐 명함 작업도 하고 좀 하겠다. 그래서 안 된다. 왜 안 되냐? 우리 강릉 회원들도 안 하는데 당신들이 와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철수를 했더라고요. 철수를 했어요. 네, 지금 지회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권고 활동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시와 협력해서 예방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시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떴다방들은 수도권과 같은 떴다방들은 강릉에서는 활동하지 못할 거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당사자끼리 이루어지는 다운 계약서, 네. 또 그다음에 조세 세금 면탈 목적으로 하는 이게 이제 문제인데, 또 하나는 이제 음성적으로 당사자 간에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꼭 중개사를 통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당사자 계약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 이제 국토부에서 부동산 이제 검증 시스템을 포탈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신고하게 돼 있고, 네. 또 바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지자체. 네.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세부 검증을 좀 할 거고, 네. 바로 또 이어서 사실은 이 공원이 또 분양을 합니다. 입지 여건이 비슷한 많은 아파트들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지 않겠나. 네. 네. 지금 언론에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막 과열이 돼서 뭐 떴다방이라든가 막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어서 우선 계약이 돼서 불법행위, 탈법행위가 횡행하는 것은 강릉에서는 지금 조금 자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주 낙관적 기대를 네, 하시고 네, 네, 네. 또 시민 정신을 네, 네. 존중하는 그런 네, 네.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 발생한다면 네. 이거를 어떻게 예방하고 또 사후에 발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서 사후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사법 처리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뭐 당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탈법 또 이중계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당사자 간에 또 이런 이제 계약들, 이런 것이 이제 우선은 문제고요. 중개협회는 사실은 강릉이 여기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비밀이 없고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협회 회원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다 우리 협회장님 말씀대로 정상 계약을 오히려 권유할 거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수익은 수익 차액의 실현은 상당한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입주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한 4년 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교육 여건을 보고, 특히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지금 3, 4학년이다. 그러면 중학생 때 학원 이런 걸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있고요. 실수요자 네네. 중심으로 지금 분석을 하셨을 때는 가격을 주고, 그런 말씀이 주고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고라도. 예.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지 회장에게 하나만 네.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는데요. 그 중개사분들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서 네. 이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그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이랄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당사자 간의 거래가 문제가 아니라 네. 불법 거래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예. 중개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마찬가지. 예. 좋아, 내가 이제 말씀하듯이 손에다가 내가 1억을 주게 주는데 거래는 뭐 1,000만 원으로 하자. 그럼 그거를 찾아낼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AI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네. 그럼 찾아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네.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네.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신경을 다시 한번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살펴볼 문제는요. 아까 이미 앞서서 다뤄졌지만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 특례 사업 문제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시장님하고 나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논의를 한바탕 벌이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에 덧붙여서 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뭐 쭉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릉은 다른 도시와 다릅니다. 원주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상당 부분, 약 제가 알고 있기로 파악하려면 한 50% 이상을 그냥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는 기업 도시, 뭐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런 걸 통해서 관광 경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원들을 한 5개 이상의 공원 사업을 해서 그중에 지금 이제 한 3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당한 부지를 매입할 예산들을 그걸 공원을 매입하기보다는 이제 민간에게 그냥 돌려준 거죠. 규제를 푸른 거죠. 근데 저희들은 사실상 100%를 지금 2공원, 7공원을 빼놓고는 100%를 매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은 이 경관을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 경관이 훼손되고 예를 들어서 7공원 포남지구가 있습니다. 2공원 밑에 여기에 아파트가 올라가서 만약에 경포호수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일산 호수공원처럼 아파트 숲으로 돼 있다. 누가 경포호수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돈을 다 시의 예산을 통해서 하면 강릉시의 재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충을 사실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이 기회를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시장님께서는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하고 민간 특례 사업가의 관계와 관련해서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네네. 우리는 공원 지역을 최대한 더 많이 보존하기 네네. 위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네.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네. 어쩔 수 없이 네네. 특례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하고 뜨거운 설전을 나눴던 나 소장님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곰곰이 본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가 이제 중대형 이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또한 그 평당 건축비를 우리가 고려할 때 프리미엄급이라고 하더라도 한 400만 원, 430만 원 고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얼추 계산을 한다고 해도 건축사가 가져가는 시행사가 가져가는 전체 이무는 한 2,500억 원에서 3,0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공원지대를 일구었을 때 그것들이 시민들의 품으로 가기 위한 앞으로도 상당한 다양한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요소 중에서 하나 말씀하셨던 게 현재 미술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 분양가에 상정이 되면서 상당하게 오히려 더 이 가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다른 사업을 고려해 볼 때는 고려할 수 있다,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미술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어서의 정말로 70%에 남아있는 이 도시공원의 현재의 부지, 또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행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아파트 7공원 주민들, 1,300세대의 주민들의 대상으로 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강릉 시민의 새로운 공원의 메카와 모델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강릉시에서의 이후에 있어서의 관심과 지원들, 활성화 방향들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VCR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이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실거주 1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실거주자 보호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 또 투기 세력 유입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문제 지적도 있었고요. 또 현재 전매 제한도 없죠. 이와 관련해서 강릉시의 향후 대책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1년 거주 제한을 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이번에 강릉은 1년을 한 것은요, 어떤 시민들께서는 2년, 3년도 얘기를 하시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되고요. 대체로 3개월 내지 6개월입니다. 다만 이제 1년을 한 이유는 지나치게 외지 투기 자본이 들어올까봐 저희들이 좀 강수를 둔 거고요. 향후에 지금 2공원까지 1년을 제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타 도시와의 균형을 6개월 정도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농이라든가 또 퇴직 이후에 휴양의 장소, 힐링의 장소로 강릉을 주택을 마련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1억 미만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강릉에 많이 이렇게 주택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매입하는데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누가 강릉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분산의 효과로서 강릉은 좀 기능하기를
저희들은 지금 아파트 정책을 통해서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릉시의 현재의 시도와 이 테스트를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적 차원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의 부동산 과풍을 특히 중소규모 단위 도시에서 잡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그것들을 거주 제한을 두는데 그게 1년이라고 하는 효과를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할 시간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김양근 시장이 이미 탁월한 성과로 남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있어서 정책을 변화시켜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교동 이 지구까지 이 공원까지 분양 이후에 있어서의 부분들에서는 다시 6개월로 거주 제한 잠깐만 당분간 분양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분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시민과 도의 입장을 본다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거주 제한에 있어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들은 좀 더 숙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강릉시의 경우에는 우리는 완화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나 소장님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판단은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한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이 의식주라고 해서 인간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3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거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주거의 문제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이렇게 변질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도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주거 안정화 대책이 핵심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릉시의 주거 안정화 대책 어떻습니까? 작년에 사실은 미분양까지 저희들이 계속 한 1년 이상 미분양 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이것은 아마 수도권 부동산 광풍들이 그 여파를 소위 풍선 효과죠. 그래서 이제 해소가 되면서 또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이 됐는데 적정한 물량을 얼마만큼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과도하게 아파트만 돼서 미분양이 되거나 또는 아파트 가격만 상승시키는 것은 강릉의 미래를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난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초고층 아파트, 39층, 40층 뭐 이런 아파트들 때문에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런 문제들이 강릉에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저희들은 조화롭게 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또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교통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주거 안정화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 공급 계획, 정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핵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난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강릉에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미분양의 문제, 또 주거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100분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러한 정책과 내용들이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춘천 같은 경우에도 춘천 시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이 녹색 도시를 표방을 했었고 지역에 있어서의 무분별한 개발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하셨는데 올해 들어와서 춘천 혁신도시 건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를 가져오면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1만 호 이 공공주택이 공급이 되는데요. 거기다 또 올해 한 6월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또 1,500세대 정도의 규모의 아파트 신규를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됐던 지역 보면은 일종 주거 지역인데 여기 용도 변경까지 하면서 시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 도시 아파트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거 안정도 있지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지역이 우리 도심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또한 인구 정책과 비례해서 도시 정책이 맞춰져야 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현재의 공급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가격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추수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단호한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임기 말까지 자신의 약속을 좀 철저히 지키는 것들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강원 영동 지역이 참고해야 할 만한 영서 지역의 소식까지 우리 나 소장님께서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최근에 이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관광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고삐가 풀렸다,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반작용, 역기능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강릉에 살고 있는 아니면 강릉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똥이 튈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